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6.3 지방선거의 최대 이벤트 중에 하나인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1, 2위 후보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각 후보 캠프의 홍보전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내용은 점점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공천 컷오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열기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원일 청주대 교수,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앞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6.3 지방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정확하게는 69일이네요. 예. 네, 남았는데 현재 지방의원들은 이제 속속 단수 공천자가 이제 확정되고 있고요. 또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점점 잡음도 이제 거세지고 있는 것 같고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일단 어떻게 조금 지켜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대표님. 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에 치렀거든요. 네. 올해 또 지방선거가 6월 4일이니까 정확히 1년 만에 실시하는 선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하기보다는 국정에 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난해 비상계엄과 내란 이후에 이 당이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양분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방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일단 좀 봉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되지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닭으로 얘기를 하면은 쪼는 순위가 결정이 되든지 아니면 갈라서든지 이런 것들의 기로에 있는 시점이 아닌가. 선거를 기점으로 그런 것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우리가 지금 1당, 2당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3당, 4당, 5당들이 있거든요. 네.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또 개혁신당, 또 진보당 이런 정당들은 지난번에 일부 정당들은 이제 비례로만 국회에 진출했는데 이런 정당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이 당이 어떤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제3당.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조금 다른 지방선거보다는 더 조용한 느낌이 드는데 충북 선거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는 당이 있나요? 일단 조국혁신당 후보를 내고 있고요. 당연히 그래요? 비례 또 시의원 지역 후보가 있고요. 네. 진보당의 경우에도 제가 확인한 거로 청주시 의회에 비례와 지역 출마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지금 다 관심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사실 거기를 우리가 잘 쳐다보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들은 막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더 주의 깊게 봐야겠군요. 교수님, 그러면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정부가 좀 잘하고 있어요, 사실상. 네. 잘하고 있어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 일단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몰아주는 듯한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이제 권력 투쟁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비춰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민주당이 또 야당 복은 또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이후에 권력의 내용뿐만 아니라 윤어게인이다 어쩌다 해서 서로 간의 상황도 안 좋고 계엄 이후의 상황 정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혼탁한 상황에 이번에 공천 파동까지 일어나면서 완전히 이번 선거 6.3 지방선거는 대패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본이 자민련 중심으로 자민련과 그 밖에 당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당 구조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어쩌면 이러다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민주당과 그 밖의 정당의 의회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위험 섞인 예상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번 파동에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이제 공천위원장, 이정현 공천위원장과 공천위원회의 이제 행보와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와 당의 이제 행보가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 섞인 말들이 나오는 게 전기 충격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죽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거죠. 국민의힘을. 네. 그래서 이정현 공천위원장이 전기충전기를 갖다 대는데 문제는 이기기 위한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의 이 숫자 비례 싸움을 해내서 민주정치를 완성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당을 혁신해야 되는 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기기 위한 선거 공천위원회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공천위원회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승리를 포기하고 혁신에만 중점을 둔다. 그래서 실패한 혁신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아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금. 네. 전체적으로 좀 딱 짚어주셔가지고 네. 한눈에 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딱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좀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분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석가들도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민주당이 조금 승리를 예측하는 분석이 많은데 그 구도에 대해서는 뭐 동감하십니까? 어떻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뭐 민주당의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금 이 판 자체가 이제 기울어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또 당내 내분들이 또 민주당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선거가 되게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 뭐 과거에 문재인 정부와 또 뭐 현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내 갈등이 매우 큰데 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가 워낙 크게 불거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교수님은요? 지금 이제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랑 비슷한데요. 기억해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그 대표 간의 권력이었던 싸움, 그 공천 과정에서 그다음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하고의 그 싸움 역시는 당권에 관련된 권력 투쟁의 구조였거든요. 이번에는 권력 투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권력이 없어요 지금 사실상 네. 무기력하죠. 그 상황에서 그냥 혁신에 목매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어떤 승리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충북 선거에서도 조금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여쭤보고 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충북 지방선거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한 장면들 그 많은 또 유권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에 대한 의미, 행간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 주목하고 있는 이슈나 어떤 장면들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교수님 먼저. 국민의힘 쪽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은 뭐 아시겠지만 신용환 후보가 최근에 이제 뭐 고발 사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게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컷오프 현역 지사를 컷오프하는 이슈가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조기령 충주시장의 사태, 또 김수민 후보의 내정설 뭐 복잡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다 이어지는 거죠. 네, 지금 막 이 현국적 그 충북도지사가 전국 지금 지방선거에 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우리가 이렇게 우스운 지역이었나? 네.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떤 게 조금? 예, 지금 말씀하신 것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좀 엉켜 있는 부분들이 앞에 있다라는 거죠. 일단 도지사 공천이 끝나야지 그 다음 공천이 시작되는데 지금 양당이 다 앞에 좀 얽혀 있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다음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뭐 김영환 지사의 지금 가처분과 관련해서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뭐 일촉즉발, 폭풍 전야 뭐 이런 느낌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네. 지역 정가에. 그럼 하나하나 지금 조금 제가 여쭤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컷오프 예.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거 같아서 컷오프로 촉발된 여러 가지가 지금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는 예상을 좀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그걸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가 현역 지사이고 어쨌든 지금 국내임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인지도가 가장 높은 현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었잖아요. 돈 받은 문제라든지 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공천으로 가는 길이 험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현역 광역단체장을 컷오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영환 지사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여기 대해서 그 SNS에 올린 얘기가 있어요. 네. 내가 흔들린 게 아니라 내가 흔든 거다, 이 판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예를 들어요. 대구는 기득권 해체하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부산은 현역과 신인을 한번 붙여보는 거다. 그리고 충북은 신인을 내세우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본인 입으로 의도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사실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불쾌한 것이 그렇죠. 사실이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본인이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이제 왜냐면 그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도 하나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네. 전체 뭐 개혁한다는 공천 자체가 다 흔들릴 거거든요, 지금. 김영환 지사가 가처분 내니까 지금 뭐 박형준도 뭐 내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네.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우리 당은 충북에서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렇지만 혼란이 심할 것이다. 예,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볼 때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은 김영환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지금 고려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어차피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환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저희가 네. 이제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결정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결정이 안 됐는데 그 이야기를 전제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컷오프는 좀 어떻게? 글쎄요, 그거는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 상당히 공관위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석이라도 확보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려고 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겨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영환 지사의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 후보 말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 설득력이 있었고, 그래서 공천 신청을 했던 조길령 시장, 윤갑근 변호사,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가지고 경선을 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네. 뒤늦게 추가 조건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추가 후보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필이면 또 여성의 청년에 가까운 뭐 이런 어떤 유리한 조건이 있는 김수민 전 부지사의 그 지원을 받은 거예요. 접수하게 된 거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말했던 것과 지금 나오는 것과 그다음에 후보들 사이에서 갖고 있는 뭐 후보들도 각자 중앙당에 많은 정보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내정설이 이제 돌기 시작하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이건 뭐 내정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반적인 도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니 김수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의 총선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네. 선거에서 이긴 적도 없고 부지사 됐을 때도 저런 파격적인 행보가 인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의아해했는데 지금 이 자체가 의아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장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더라도 내정설 쪽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지금 충북의 도지사 경선 이 공천 이 전체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버린 아주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고 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죠. 네. 예. 근데 뭐 내정설은 거의 지금 알려지는 얘기로는 거의 내정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내정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일단 네. 후보로 들여오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은 그 거기서 여론조사를 뽑혀야 되는 하고 거죠. 50% 여론조사와 당원들의 50%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에서 나오게끔 만든 거는 이제 분명해 보이는 것이 그렇죠. 제가 이제 김수민 전 정무의 그 SNS를 들어가 보니까 1월 22일, 27일 이때쯤까지는 이제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많이 지지하는 그런 그 글들을 계속 자주 올리다가 1월 27일 이후로는 그 주춤이 아예 없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시작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2월 달에 뭔가 굉장히 있었겠다. 본인 입으로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통화한 바는 없다라고 했는데 3월 초에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뭐 본인하고 통화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 통화를 해서 뭔가 분명히 접촉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고 지금 파장이 생각보다 커지니까
그 김수민 집 예비보조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뭔가 최소한의 출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만약에 김영환 지사의 그 가처분이 인용되면은 출마하지 않겠다. 예, 할 수 없죠.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부 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예컨대 조기령 충주시장의 경우에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좀 행동이 굼떴거든요. 1월 30일에 일찌감치 충주시장 사퇴를 했는데 네. 2월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등록을 미루다가 3월 3일에야 지난 3일에야 등록했다라는 거는 이제 이 판 자체가 이제 유리하지 않은 판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좀 고려했던 것 같고,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그날 당일 바로 그냥 아예 후보를 지워버렸고 사퇴를 네, 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이 네. 됐고, 지금 윤익은 그 윤곽근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김수민 후보에게 가는 가점, 청년 가점이 있거든요. 1986년생이니까 제가 알기로 한 13점, 10점 정도 가점이 둘 중에 하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그 가점을 없애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 가점을 없앨 또 이유는 없어요. 감정적 용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왜냐면 청년이 맞고 그 나이 해당되기 때문에 가점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가점이 취소 안 되면은 우리도 출마 못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이 기각되고 네. 나머지 후보 사퇴가 되고 가점이 살아있게 되면 어찌 보면은 그 김수민 후보가 가능성이? 혼자 남거나 아니면 윤곽근 후보가 둘이 경선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도 점쳐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김수민 그 전 정무부지사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선거 승리 전략적인 카드로는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수민 후보가 이 당에서 추천을 했던 본인이 먼저 나섰던 간에 네. 도대체 이 판에 왜 껴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셈법을 따져봐도 김수민 후보한테 절대 이득이 안 되거든요, 이 상황은. 네. 뭐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뭐 자신의 네임밸류를 올리겠다 뭐 이런 계산적으로 하더라도 이건 지혜롭지 않았어요, 이번 상황은. 본인한테 100% 저는 지금 손해보는 상황을 뭐 스스로 만들었는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선택을 한 건 본인이니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게,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대구도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위험해요. 네. 대구시장마저도 지금 보장을 못하는 게 국민의힘의 상황인데, 여기서 도대체 국민의힘이 후보로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선거 승리 카드로도 자체로도 희박하고,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역 지사가 키워줬던 정무 부지사였어요. 부지사였잖아요. 그 부지사인데 지금 자기의 그 지사를 배신했다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유리하지 않았던 거고, 중요한 건 김수민 후보가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상황에서 올린 SNS에서의 메시지가 오히려 지금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요. 그래요. 예, 지금 조길령 시장이 바로 사퇴한 내용뿐만 아니라 윤익은, 윤곽근, 김영환 지사까지 모든 후보들을 계속 약 올리는 듯한 상황이 되거든요. 뭐 후보가 돼서 경선에 한번 뛰어보고 공천 지원을 해본 사람들이면 느끼는 건데,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살얼음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예민한 상황에서 마치 이미 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니네 백날 뛰어봐야 뭐 어차피 내가 승리한다라는 식의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툭툭 뭐 하나 던지는 건 이건 감정의 골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선거 승리 카드로는 조금 회의적인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판을 흔들 수 있는 신선한 카드냐 아니냐 이런 뭐 분석도 나옵니다. 그 사람을 바꾼다. 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신선한 어떤 걸 들여오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 경우예요. 네네. 하나는 이제 어차피 안 되는 선거일 때, 그럴 때 이제 전체 분위기 쇄신? 쇄신도 되고 네.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 건데, 네. 다만 이때 이 사람이 등장하는 방식은 다들 그 사람이 오는 걸 환영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일단 한번 실패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누구를 내더라도 뭐 속된 말로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굳이 현역을 아니더라도 정치신을 바꿔도 이 사람 될 거니까, 이 아주 극단적 양자의 경우인데 지금 그 막대기를 꽂아도 되는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거판을 불리하다고 보고 인물 교체를 위해서 이번을 일종의 포석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바꿀 수는 있으나, 그렇다면 이제 박수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네. 문제는 이제 주변의 분위기가 박수 쳐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A도 B도 아닌 좀, 위태위태하다. 위태한 실패한 카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용환 지사의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조금 펼쳐지는 건가요? 인용되면 이제 아까 처음부터 후폭풍이 크다고. 예,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김용환 지사를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공관위에서 다시 해서 너 또 탈락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이제 또 탈락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죠. 아, 그래요? 다시 심했다. 재심해서 할 수는 있으나 그건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일단 그 김수민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 만약에 김용환 지사가 인용되면 자기는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원래 카드로 돌아가게 되는데 뭐 조기령 후보의 경우는 예비후보 사퇴까지 하고 탈당도 고려한다고까지 했으니까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3자 경선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저는 그 김수민 후보마저 흔들린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카드는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 현역들이 있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잖아요. 네. 거기서 또 카드를 쓸 수가 있다? 있습니다. 예, 오게 되면 또 조기령 후보의 경우에는 네네. 뭐 예를 들어 충주에 이종배 의원이 출마하게 네네. 된다라고 하면은 조기령 그 전 시장의 경우에는 차기. 그 빈자리에 보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치는 퍼즐이 거기까지 맞춰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저는 현역 의원 지금 가뜩이나 당의 의석수가 부족한데 현역 의원들을 출마를 시킨다, 의석을 포기한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악수 중에 악수기 때문에 둘 가능성은 전 적다고 적다. 보고요. 다만 뭐 가처분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됐든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조길령 시장이 다시 돌아오든 혹은 윤갑근, 윤희근 후보가 끝까지 경선 레이스에서 완주를 하든 간에 지금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당에서도 지금 그걸 지금 제일 걱정하기 때문에 뭔가 수습하려고 하는데 네네. 스탠스가 계속 안 맞는 거죠. 뭔가를 해봐도 퍼즐이 안 맞으니까 계속 더 꼬이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미 상황은 엎어진 게 너무 큽니다. 지금 상황. 일단 구도가 좀 많이 기울어져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윤곽근 후보에 대한 의견 얘기는 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 재판 변호인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안에 네. 그 분명한 그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만 그 윤어게인을 외치는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 상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좀 극단적 보수층이 존재를 하고 그 제가 볼 때 윤곽근 변호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수임할 때 네. 저는 이미 여기까지를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임 전에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도 오갔던 걸로 저는 이제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계획된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완전히 내란과 절연을 하고 지방선거에 몰두하는 분위기였다면 아마 생각을 못했을 텐데 네. 장동영 대표가 계속 절연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절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층이 있다. 라고 그걸 이제 믿고 나왔다고. 믿는 생각합니다. 구석이 있다. 예, 그럼요. 어떻게 윤곽근 후보? 저는 윤곽근 후보나 윤희근 후보는 처음 나올 때부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크게 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사실 네. 윤곽근 후보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안을 맡는 바람에 그 확장성이라는 것, 이 충청북도라는 게 이제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가장 민주적인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못 만들어냈어요. 윤희근 청장도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제 경찰청장을 하면서 술자리 문제가 좀 불거졌기 때문에 이미 두 후보는 나올 때부터 자신의 한계를 갖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후보가 나와도 쉽진 않고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다 못 드렸는데 조기령 시장이에요. 당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게 조기령 시장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낮게 한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라는 게 지지층이 보수 지지층, 이제 50대 이상의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관위의 입장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그 눈높이로 바라보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그걸 아직도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서 후보를 낸다기보다도 자신들의 직감을 많이 믿는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약한 모습들이 항상 있어 왔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선거에 참패를 해왔거든요. 계속. 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조길령 시장이 얼마나 경쟁 가능한 그 가능성 있는 인물이라는 걸 놓쳤던 거죠. 예컨대 뭐냐면 충주맨이라는 걸 한번 이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그
온라인 플랫폼 여러분 다 아시는 너튜브라는 데서 이 충주면의 파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이제 공무원 관두고 개인 채널을 하는데도 벌써 150만 가까이 지금 가봤단 그렇죠. 말이에요. 어마어마한데 이런 평가가 나왔던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관료 사회에서 저런 충주면 같은 파격적인 기획과 인물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조길령 시장의 믿음이 없으면 저것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MZ세대에서는 조길령 리더십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네. 조길령 리더십이라는 게 나오면서 조길령이라는 인물은 사실 중도, 그러니까 확장성이라는 거죠.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확장성까지도 가능성이 있었고, 뭐 이재용 지사 3선했던 이재용 지사마저도 충주에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에서는 충주 인구, 청주 인구 단순하게 이 산술적 계산만 했던 거죠. 복합적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조길령이라는 인물은 충주 인물, 표 많이 못 갖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만 계산했고 이 확장 가능성, 중도 확장 가능성과 이들이 도대체 선거를 들어왔을 때 얼마나 파급력 있게 다 진 판이지만 이미 네. 다 진 판이지만 어쩌면 여기서 혁신과 새로운 충청북도에서 국민의힘의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을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그냥 확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기령 후보에 대한 좀 평가가 좀 덜 됐다, 좀 아쉽다 네. 그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뭐 여러 그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가처분 결정이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이제 김수민, 윤곽근, 윤희근 그 후보 중에서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될 것으로 조금 예측을 하시나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 3자 구도도 유지되기 쉽지 않다. 변수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가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거의 한두 명이 남아서 경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또 들어오거나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면 이제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뭐 예측하기는 어렵다, 알 수 없다. 네. 그래도 굳이 한 명을 고른다면? 아니 그 굳이 한 명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니까요. 세 명이. 다른 사람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사람도 힘들다. 이 입장이고 어쨌든 간에 가처분 결정 뭐 다 떠나서 지금 정확히 힘든 상황이 됐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저는 걱정인 게 뭐 이 다음 상황이에요. 이번에 이제 김수민 후보가 어쨌든 김영환 지사를 밟고 일어서는 듯한 이런 구조가 벌어졌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문화에서는 진보적이라는 그 성향 때문에 언제든지 혁신적인 인물이 나와서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만 있으면 나이나 연륜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혁신적인 인물로 가는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경륜과 연륜, 안정을 더 취하는 그런 보수의 특징이 있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걸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시그널이 이제 이 정치판에 어떤 시그널이 주어지냐면 보수인 국민의힘도 언제든지 파괴력 있는 혁신적인 인물이 도전을 한다면 정치 신인으로서 모두가 기득권에 도전할 수 있고 엎을 수가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줘요. 그러면 민주당의 진보적 성향을 이기려면 보수 성향에서의 극우 성향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당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우 성향으로 지금 당내 그 내용을 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체가 이런 극우 성향의 젊은 지지층들, 젊은 신인 정치인들을 막 양산해내는 그런 위험한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이제 뭐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도지사 후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뭐 그동안은 일반 국민 권리당원 비율을 놓고 계속 이제 얘기하다가 결정이 됐습니다. 일반 국민 70, 권리당원 30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요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에서 지지를 받는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두각 나타나는 후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민주당 안에서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친문 성향의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지 않다고 이제 간주하는 경향이죠. 지금은 사실 다 이제 친명을 다 자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당심은 그 노영민 후보에게 좀 불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론에 비해서. 여론을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인지도고 네네. 경력이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뭐 당연히 노영민 후보의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 3선 또 뭐 대통령 실장, 네. 그다음에 중국 대사 여러 가지 이런 굵직한 경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불리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당원명 유출 건 때문에 여론조사 비중이 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노 후보로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4명의 후보가 다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걸 다 뭐라 말할 수 없는데 중앙당의 뭔가에 지지하는 끈들을 다 갖고 있어요. 예, 그걸 이제 믿고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다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나요? 뭘 갖고 있나요? 제가 누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연결하기 좀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오죠. 그렇죠. 나오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냉정하게 4명이 해서 1차 이 경선에서 과반 넘기는 사람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 예, 결선에 갈 확률이 결선 크다? 무조건 갑니다. 갈 때 이제 어떤 후보 둘이 가느냐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렵다라는 분위기예요 지금요. 아, 예. 그래도 그러면 이제 대충- 한 명이 쳐지는 건데 제가 그걸 누구라고 이제 또 한 명만 이렇게 말씀드리 좀 그런데 네네. 어쨌든 2명의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도 좀 예측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론조사 추이를 조금 보면 2강 2약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대충 1, 2위를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네.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 나온 걸 쭉 종합해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노영민, 신용환 후보가 현재는? 죠 네. 골고루 이제 1, 2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3위나 4위가 크게 쳐져 있는 것이 그래요? 아니고 당심은 좀 다르다라는 아. 부분을 고려하면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겁니다. 뜻밖의 네. 결과가 나올 알 수 수 있다. 없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진짜 신용환, 노영민의 이관과 이학, 송기섭 뭐 한범독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1, 2위, 3위의 의미가 사실상은 없어요. 뭐 통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후보들 간의 그 성향이 지지하는 성향이 특별히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강성 지지층, 특히 조국 혁신당 쪽에 있는 민주당보다 더 강성이지 않습니까? 진보 쪽에. 거기는 확실히 노영민 후보 쪽이 지지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노영민 후보 쪽을 지지하는 쪽은 강성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좀 결이 달라요. 오히려 정청래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 쪽 이쪽하고 좀 결이 좀 비슷한 반면에 네. 신영환 후보는 그거보다는 약간 중간 스탠스로 약간 이제 우클릭이 조금 되고요. 반면에 송기석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성향이 좀 강해요. 네. 그래서 노영민 후보와 그 신영환 후보보다 훨씬 더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 뭐 중도 성향 지지자들이 그 지지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선거를 물론 다 이겨간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올린다면 이거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분석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늘도 그 명태균 씨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네, 네. 계속 이제 신영환 후보를 조금 이제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뭐 얼마 전에는 고소도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뭐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을 비상계엄을 이끌어냈던 사실 그 시발점이 거기서부터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명태균 씨의 그 폭로가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의 그 모든 걸 막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 폭로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폭로는 어쩔 수 없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크다고 보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죄송합니다. 재밌다고 표현을 해서. 네. 왜냐하면 흥미로운 게 신용환 후보가 명태균 씨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다면 합리적인 생각이 도대체 배후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 뭐 좁혀지는 거죠. 명태균 씨라는 전국구 인물을 접촉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4명 중에 누구냐? 신용환 후보는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누구냐?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은 지금 1위를 수성할 수 있느냐? 1, 2, 3, 4 등의 그 구도만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어느 특정 후보 세력 쪽에서 나왔다. 그리고 또 실제 신영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모 캠프에서 전화를 받았고 그 얘기가 있었다. 네. 이 정도 되면 지역 주민들은 누구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특정인에게 갈 수밖에 없고 그 둘이 지금 박빙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양쪽 다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갔죠. 이렇게 되면 선거가 아까 좀 죄송하게 재밌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막판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죠 아직.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크지 일단 않다. 보는데 내용을 보면 일단
명태균 씨가 그 지난 2월인가 창원지법에서 재판에서 자기의 그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슨 한국정책연구소인가라는 그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실세를 우리는 이제 명태균으로 다 이제 알고 있는 건데 네. 나는 거기 내가 실세가 아니고 그 소장은 김털이라는 실제 다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그 신용환 후보가 공익제보자라고 본인과 함께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혜경 두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그 사건에 실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는 거라서 이게 이제 엄청 무슨 크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그렇게 무슨 뭐 크게. 뭉치가 있거나 뭐 이런 건 또 아니고 뭔가 네. 그 폭로의 성격은 아닌 형태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신용환 후보를 나머지 세 후보가 좀 견제하는 양상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최근에 뭐 측면에서. 경력 표기나 뭐 예, 정체성 경력 가지고 얘기도 좀 많고 얘기를 했죠. 이제 하고 있죠. 이런 이제 선상에서 신용환 후보는 나는 네거티브 안 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보이지 않게 네거티브를 한 겁니다. 누가 그렇죠. 했겠냐라는 사실 이게 선거에서 가장 많이 그렇죠. 사용되는 수법인데 배우설 얘기하면은 이제 사람들은 절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겠지라고 사실 짐작하는 건데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정확한 배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서로 이제 신발에 흙을 묻히고 가는 선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국민들에게 좀 실망감을 유권자에게 줄 수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뭐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송기석 후보의 경우에도 2014년에 새누리당 후보로 진천군수 출마를 준비하다가 경선 탈락한 이후에 그 탈당을 하고 2년 뒤에 민주당 민주당으로. 옮겨서 이제 당선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사실 이렇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사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네. 국민들이 많이 면역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 슬픈 이게 얘기인데. 이제 재밌는 게 신영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까도 찾아봤지만 인터넷상에 오는 그 페이지를 모든 유권자들이 보는 페이지 홈페이지를 보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이제 같은 당이지만 뭐 바른미래당 무소속 같다 공천 못 받으니까 무소속 같다 바른미래당 뭐 바른 미래당인가요 거기를 갔다가 다시 또 무소속 갔다가 국민통합 막 당을 계속 옮겨 다녀요 막 이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 옮겨 다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큰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강성 지지층은 달라요. 강성 지지층은 그걸 의식할 수 없어. 그러니까 노영민 후보가 자꾸 지지층이 결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송기석 군수 같은 경우는 한 번 그랬지만 신용환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층마다 이게 그거의 의미를 두는 건 다르겠지만 이게 파급이 어떻게 정치판은 아까 말씀하신 생물이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얘기가 참 힘들어요. 네. 네. 그 판단이 네네. 개인적 각자의 판단에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제 그 그룹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거는 용서한다, 이거는 뭐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너무 강한 게 저는 좀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선거 때마다 사실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뭐 일부 후보를 놓고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승리 목표가 아니라 차기 총선을 겨냥해서 인지도 쌓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죠. 매우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네네. 제가 볼 때는 후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네. 예, 멀리 가지 않고 청주시장 후보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경우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 당에 심사 거쳐서 등록한 사람이 6명이라는 거죠. 국내임도 현역 시장과 또 3명의 후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후보가 난립되고 있다라는 게 분명해 보이고 그들조차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뭔가 중앙당에서 뭔가의 끈을 다 가지고 내려와서 사실 그분들이 다 다니면서 내가 홍천 다 약속 받고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표정들이 되게 진지해 보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용기를 갖고 나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네네네. 뭐 본인들도 정치가 이렇게 금방 와서 이렇게 뭐 출마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고 그 과거에는 단체장과 국회의원 뭐 이런 좀 이 출마의 결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이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뭐 심지어 시장군 수출만 한다라는 거죠. 그쵸. 도지사뿐만 아니라 네.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의 한 명의 어떤 본인 스스로의 효용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명이 입법기관인데 지금 보면은 거의 단체전만 하고 있고 국회의원 개인전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상황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 그 전체 흐름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한 명의 국회의원보다는 차라리 그 산하 공무원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측면에서 일하는 느낌이 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장 군수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정치 거물들도 이제는 시장 군수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또 정치인들 속에서 4년은 길다. 잊혀진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2년마다 한 번씩 나가주는 게 선거가 오면 무조건 나간다? 예, 사실 유권자는 사실 이게 건강하다고 냉정히 하는 평가를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네. 사실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표로. 네. 네. 어떻게? 앞서서 얘기하다 다 못한 거 잠깐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예,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2강, 2학 이제 내일 아마 민주당에서 예선 결과, 소위 이제 예선이죠. 결과가 나와서 이제 누가 2명 올라갈지 모른다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죄송합니다. 또 자꾸 재밌다고 그러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네. 이게 지금 요번에 그 신영한 후보의 그 명태균 씨 고발 이 사건 이슈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배후 세력이 누구냐 그런 진흙탕 싸움에서 지금 1, 2위 간 싸움이기 때문에 득을 보는 세력이 있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와 견고한 지지층 이 상황에서 득을 누가 보느냐의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 그 SNS 채널을 여는 김어준 씨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 뉴스광장에 그 송기석 군수랑 신용한 출연했더라고요. 예, 출연했는데 거기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송기석 후보 쪽으로 약간 쏠리는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 2위에 달리고 있는 노영민 후보가 신용한 후보를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쓴다면 그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송기석 후보 쪽으로 선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부분을 직접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짧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네. 것처럼 그런 자꾸 때 되면 그냥 얼굴 한번 비치려고 나오시는 분들은 네네. 민주주의를 망가뜨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유권자들 그다음에 선거 비용, 국가의 선거 비용을 좀먹는 상황인 거고 유권자들의 그 선택권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죄로 따지면 업무 방해예요. 저는 그건 생각하고 네,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니까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성실하게 정말 진심으로 일할 그런 후보를 정말 매의 눈으로 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원일 청주대 교수,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